문법을 책임지고 있는 영문법 강좌 파이맨의 잉글리시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적어에 관련된 강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예정대로라면 명사상당어구와 관련된 목적어 강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타동사 목적어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지배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와 목적어에 대한 관계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명사상당어구에 관한 목적어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목적어를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그렇죠? 목적어를 번역할 때는 조사 을을만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을을만 붙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목적어가 되는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장에 목적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을을로 붙이면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 I'm gonna marry with her. 나 그녀랑 결혼할 거야 라는 문장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we are not going to discuss about the issue.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죠?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네요. 어색한 문장들 두 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marry는 타동사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타동사는 막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marry with you. 자, marry의 대상이 되는 말인 you가 막바로 와야지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discuss도 마찬가지예요. discuss도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목적어를 막바로 취해야지 about이라고 전치사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원래 맞는 문장은 뭐다? I'm gonna marry you. 난 너랑 결혼할 거야.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취했는데 을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동사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처럼 with나 about 같은 전치사를 영작을 할 때 자꾸만 불러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실수를 할 만한 동사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로 해석되지 않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목적어를 을로 해석하지 않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건 총 4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4개인데 실질적으로 한 3개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죠?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자, 메뉴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marry 있죠? 자, marry with 안 된다라는 겁니다. discuss 있습니다. discuss about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about 지우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survive from 어디에서 살아남다. 자, 예를 들면 he survived the accident. 그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어라고 해야지 he survived from the accident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survive까지 외워두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enter도 가르쳐줍니다. enter into로 쓰면 안 되고 enter the room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 enter는 in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혼용돼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 영문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enter 같은 경우는 혼용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nter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목적어를 2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목적어를 2개씩 취할 수 있는 동사도 있습니다. 목적어가 2개씩 취할 때는 앞에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하는데 보통 앞에 오는 간접 목적어를 뭐뭐에게,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를 뭐뭐을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뭐뭐에게 뭐뭇을로 해석을 하려면 대부분의 의미가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He taught me English. 그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런 식으로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지 이제 뭐뭐에게 뭐뭇을로 해석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He gave me a present.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동사들이 대부분 목적어를 2개씩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서를 나중에 봤을 때 수요동사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적어를 2개씩 취하는 동사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요동사, 즉 목적어를 2개씩 취하는 동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적어를 두 개씩 취하는 동사들에는 give, send, teach, make, buy, get, ask 뭐 이런 동사들이 많이 있네요. 굉장히 중학교 수준의 쉬운 동사들만 써놨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있는 to, for, of는 뭘까요? He gave me a present 라고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 라고 했을 때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즉 me와 a present의 위치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 gave a present to me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꿨을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전치사가 to, for, of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앞에 있는 서술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give, send, teach는 to를 쓰고 make, buy, get은 for를 쓰고 ask는 of를 씁니다. 그거 참고하시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he made me a desk, 그가 나에게 책상을 만들어 줬다라고 했을 때 바꿔서 쓰자면 for니까 he made a desk for me,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의 형태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문법 문제에서는 목적어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visitors are required to wear blank for a planned tour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다 패스네요. 그쵸? 패스에 알맞은 형태를 선택하라 라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wear 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wear는 타동사예요. 뭐뭇을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뭘 착용하는지 대상이 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즉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A, B, C, D 중에서 명사를 고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해석을 해보니까 모든 방문객들은 요구되어집니다. 빈칸을 착용하도록. 자, 빈칸을 착용하래요. 자, 일단은 동사는 안 되니까 C, D는 제끼입니다. 자, 그러면 A랑 B만 남는데 빈칸은 통행증을 착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통행증. 그렇다면 관사가 필요하죠. a pass. 지금 명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B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 a pass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모든 방문객들은 통행증을 착용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공장 견학을 위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막바로 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목적어가 항상 을을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타동사들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한꺼번에 두 개씩 취하는 동사들도 있었죠.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씩 취할 수 있는 동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동사들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문장의 구조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명사상당 어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